그래서 나는 환핵은 그은다. 이분은 무조건. 이름은 조금 그은다. 그 다음에 합당도 얘기는 분명히 언젠가는 나온다. 근데 당분간은 조금 이 체제로 가실 것이다. 조국혁신당으로.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림입니다. 오늘 날짜 양력 8월 25일인데요. 네. 8월 16일 날 광복절 특사로 사면이 된 네. 조국 전 당대표 운기를 한번 봐볼게요. 네. 조국 전 당대표의 네. 앞으로의 운명 좀 어떨까요? 몇 년생이에요? 우선 정보 제공할게요. 네. 내가 옛날에 윤 정권 있을 때 한번 내가 조국 씨를 찍은 적이 있거든. 근데 네. 그때도 이제 뭐 검찰에 구속되냐 어쩌냐 막 이제 이랬었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는 되는 건 안 보였어.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영상에 있어, 쇼츠랑도. 또 되더라도 나온다 그랬거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 조국 씨의 운기가 나온 거에 대한 이슈는 되고 말은 많겠다. 그 다음에, 근데 정치적인 이제 행보를 좀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조금 매서울 때는 굉장히 매서운 분이야. 좀 칼이 있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 부러지면 그냥 부러지는 사람. 그러니까 타협이 별로 없어, 이분이. 성향상. 그래서 좀 외골수적인 게 좀 있으신 분이야. 근데 나는 그냥 기운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내가 얼굴에 좀 빛이 나거든? 조국 이 당대표한테는? 네. 근데 올해는 마음자리는 안 좋을 거야. 마음은 별로 그렇게 나와서 좋기는 하지만 마음자리는 조금 무거운 게 조금 있으시대. 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나왔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앞으로의 행보를 보자. 자, 근데 무언가를 많이 변화시키려고 하신대.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 색깔을 조금 입지를 좀 굳히는, 그 행보를 조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작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조금 보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이제 틀을 조금 잡혀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금 정리 정돈을 하시는 이 과정을 한 내년까지는 조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정치를 지금 당장은 하지는 않지만 장걸음으로 가신다. 이렇게 하나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 마음으로 가신다 그러는데, 근데 말씀은 조금 이제 올해까지는 좀 시끌시끌 하실 거야. 한동안은 조금 마음이 나오니까 좋지만 정리해야 되고 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좀 자숙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내년에 조금 어떤 발언 때문에 돌직구가 조금 있으신 분이거든. 예? 그래서 발언이나 이런 게 좀 강력한 거를 조금 얘기를 하셔가지고 약간 입설구설 탈 일은 조금 있겠다 내년에는. 이게 한마디로 망신수죠. 이게 63세까지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 좀 자숙하면서 조금 이렇게 정직한 정치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내 마음 수양 있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 하시면서 조금 국민들을 보듬어 주면서 그 다음에 옳은 정치인이 되시고자 하면은 반성은 조금 하셨다 하고 어쨌든 이런 거 작업 같은 거 이런 거를 조금 하실 때 내 이미지에 좀 다름이 있잖아. 이분한테 좀 칼이 있어. 근데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올해부터 63세 뱀띠라고 치면 그냥 기운적으로만 보자고. 그러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만 조금 말로 한 어떤 발언 때문에 요게 또 이슈가 돼가지고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사면 복권이냐 그냥 사면이냐 어쨌든 복권이라고 하면 정치계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 쪽으로 다시 오시죠. 올 수밖에 없죠. 그 복권이 맞네요. 네. 그냥 숨어 있지는 않으세요. 이분은 정치 다시 하세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조국혁 신당 당대표. 당대표 오셨잖아요. 네. 이 조국혁 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있죠. 있는데 네. 합당할까요? 나중에. 예, 나중에는 분명히 언젠가는 이제 반대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하신 것도 있지만 일단은 언젠가는 합니다.
언젠가는 그 얘기는 나오실 거예요. 한번 이슈는 될 거예요. 합당을 하자.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이제 그렇지만 문 대통령하고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희생양 아닌 희생양이었거든. 어떻게 보면 문정권에서 예? 그래서 그거를 또 문 대통령이 배신은 또 안 한다 이러시죠. 나 몰라라 하시지는 않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걸 인정은 해요. 배척할 수 없잖아. 문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배척할 수도 없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두 분이서 또 조국하고 또 문 대통령하고는 전 대통령하고 또 각별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살핌. 그걸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배척할 수는 없다. 조국님을 좀 약간 맞서 싸우는 느낌 있잖아. 나는 그런 것 같아. 더불어민주당은요 이렇게 당대표로 갔을 때 조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조금 당하고서 이렇게 위로 올리게 하는 그런 게 조금 있어.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좀 그런 게 조금 있어. 그래서 나는 좀 합당 얘기는 분명히 나와요. 한 번은. 그거를 중간다리 역할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지 않으실까. 그거는 조금 보여져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제 다음 대선이나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게 좀 나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반성도 많이 하셨고, 이분도. 그 다음에 또 정치를 이분이 나서려고 하지 않아도,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저 질문 드릴게. 저는 이거는 조금 아니다 싶은 게 있거든요. 네. 윤미향 전 의원 이번에 같이 사면 됐잖아요. 네네. 근데 나 잠깐만 얼굴 한번 보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위안부 어르신들 네네네. 그 기부 금액을 그러니까 횡령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광복절 특사에 사면이 되셨잖아요. 그 말들이 또 엄청 많거든요. 조국 전 당대표까지는 뭐 그렇다 친다. 근데 윤미향은 광복절 특사 좀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랬구나. 이게 지금 위안부 그 할머니들 어르신들의 무슨 도움 같은 거 그쵸.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횡령해서. 그건 좀 어떻게 이것도 약간 이제 몰아세우기는 조금 있었다 그래. 예? 근데 이제 내가 얼굴을 정확하게 좀 볼게요. 네. 작년 11월에 들어가셨구나. 네. 이분은 조금 문제가 조금 되기는 하겠다. 근데 조금 이제 서류상 무언가가 결핍이 돼가지고 조금 오해 아닌 오해도 조금 받으셨는데 난 잘못은 있다고 봐요. 이분에 대한 그거는 좀 잘못이 있다. 근데 왜 사면했대? 이분까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대?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아예 잘못된 거 있잖아. 그거가 어느 정도 있으면 바로 확인을 하고 뭔가를 제시를 하고 사면을 했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편파적이라 이제 정권이 조금 욕을 먹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조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지. 조국님하고는 그 차이가 조금 많이 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말이 조금 많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면 이제 소명 자료를 내야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었다라는, 이 정도 뭐 5년인가 그때 선고받았나? 아무튼 그랬을걸요? 근데 요거를 조금 서류상이라도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윤 정권에서 강압적으로 뭔가를 했다. 이런 거를 조금 억울함을 조금 호소를 조금 하셔야지. 그러면, 그게 대안이 또 나와야지만, 현 정권에서 조금 이제 국민들의 그거를 조금 간지러운 거, 편파적이지 않냐, 이거를 조금 그럴 것 같아. 조국 씨까지는 조금 당연히 좀 억울한 부분이 조금 있으셔. 조국은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분은 조금 약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말이 좀 한동안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조국 전 당대표 네. 앞으로의 미래 공수 한 번만 내려주십시오. 저는요, 솔직히,
보자면 이분의 지금 정확한 사주는 몰라요. 근데 기운만 조금 느껴보자면 어느 정도의 정치의 획은 그릴 것 같아요. 무언가는 그려나가신다. 큰 그림은 그려나가신다. 어떻게 보면 큰 꿈을 그렇게까지요. 큰 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마디로 장관이었잖아요. 맞아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거기 자리까지 또 자기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였어요.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억울하게 자기가 자기 가족들까지 건드리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몰아세웠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성도 했고 정말 이제 죽고 싶을 정도로 나라까지 이제 가신 분이야. 죽음의 문턱까지 또 가셨을 거야. 죽고 싶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한 번 이제 또 어려움을 겪고 한 2번 정도 겪은 것 같아 이분이. 그리고 내가 들어가겠지. 윤정권 있을 때 내가 한 번은 들어가겠지 생각은 하셨을 거야. 올 게 왔구나. 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셨어. 내가 죗값은 받겠다 하고 일단 들어가셨는데 탄핵되기 그 계엄하기 일보 직전에 들어가셨나 계엄하고 들어가셨나 아무튼 그럴 거야. 계엄 그 시점하고 맞물렸어요. 이분 들어간 게. 왜냐면 위협적이잖아.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하나 제거한 거예요. 그 윤정권에서 압력 넣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겪으면서 큰 꿈을 꾸게 되실 건데 오히려 이분한테 내가 그랬잖아. 이상하게 더불어민주당이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막 요런 분들은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를 너무 많이 당하시고 그 자리에 오르시더라고. 그러니까는 핍박을 받는 것처럼 억울한 부분도 이제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에 오르시더라고. 근데 나는 나중에 어찌 됐던 간에 무언가의 정치적인 획은 이분이 한 번은 그으실 걸로 보여요. 그냥 이렇게 있지는 않으세요. 한 자리 하겠다. 네. 혹시 그게 맨 위인가요? 그렇죠. 오, 진짜요? 그것도 주위에서 추종하죠. 그래도 좋아주시는 분들은 진짜로 지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옳은 소리를 하니까. 그분 조국님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있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요. 난 여기가 뜨거운 사람이 좋거든. 이해하셨죠? 네. 인간 머리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여기가 띄어있는 말을 진짜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연설을 하거나 뭐를 할 때 어떤 인간적인 면을 볼 때 고 노무현 대통령을 이게 바라보잖아요. 그럼 되게 그리움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지 않으세요? 저도 노무현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이것도 좋지만 흑수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좋지만 노력에 의한 거잖아. 근데 여기가 띄어 있는 사람이야. 그게 은연중에 정치하면서 이렇게 말로 그다음에 행동으로 튀어나오시거든. 불현듯. 근데 나는 이게 조국님이 좀 그런 게 조금 짙어요. 조국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올라오신 분이거든. 그래서 이게 살아있으신 분이야. 그래서 나는 좀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한 획은 좀 그으실 거라 생각이 조금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림이. 그러면 정권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국민의힘 엄청 정신 차려야 돼요. 국회의원들. 왜냐면 이렇게 가슴이 뛰는 사람이 찾기가 힘들어. 정치를 하면서. 근데 그분 중에 하나 아닐까? 조국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돼. 여기가 뛰어. 여기가 뛰는 사람은 나는 참 좋아. 여기보다 여기가 뛰면 어쨌든 이 국민들을 품으려고 하는 그게 조금 있거든. 그렇죠. 사실 뭐 잔머리나 이제 머리 쓰는 것보다 마음으로 그쵸. 대하는 게 좋죠. 그쵸. 확실히. 그리고 자리로 압력 넣지 않고 이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으신 분이거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먹잇감이었지. 정권을 잡기 위한 국민의힘의 윤석열이의 먹잇감 아니었을까? 찍어버린 거잖아, 처음에. 나는 내 기억에 계엄하고,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이번에 들어가겠다. 조국 전 네, 들어가겠다. 또 희생양이구나. 물어뜯기 하겠구나. 그리고 조국님이 조국 혁신당을 연 거는요, 딱 하나예요. 더불어민주당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해하셨죠? 피해를, 정치 색깔은 똑같아요. 그죠. 진보. 네. 진보죠. 예. 네. 색깔은,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를 연 거는 소름 돋잖아. 멀리 본 거예요. 이해했어요? 멀리 보신 거야. 그래서, 소름 돋아. 그래서 더불어민주당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만약에 그 마음이 없었다면 전 문 대통령을 사면 되고 찾아볼 일은 없잖아. 조국님이. 그잖아. 근데 인사를 드리고 격려를 하고 했다라는 건 정치 색깔은 이 마음은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한 획은 좀 그으시리라.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마음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척할 수 없는 관계. 서로 그냥 보듬어주고, 이 사람의 정치 색깔, 이 사람의 행보, 막 그래서 이게 잘 들어보잖아. 조국 혁신당 고 사람들 있잖아요. 대변인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의원들이 뭐 연설하거나 막 이런 걸 조금 들어보세요. 마음을 움직이는 있잖아요. 마음이 살아있는 거 있잖아요. 요런 발언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진솔하고. 그러니까 어떤 청문회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것 같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는 한 획은 그은다. 이분은 무조건. 이름은 조금 그은다. 그 다음에 합당도 얘기는 분명히 언젠가는 나온다. 근데 당분간은 조금 이 체제로 가실 것이다. 조국 혁신당으로.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이 변하셨대. 근데 사면됐을 때 내가 잠깐 나오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사면돼서 기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얼굴에서 빛이 나.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 안에서도 내려놨다는 얘기야. 그 안에서도 그냥 자기가 평상시에 일상생활 하듯이 반성도 하시면서 책도 조금 많이 하시고 마음 수양을 조금 마음을 닦고 나오신 느낌 있잖아. 그래서 우리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 얼굴을 보면. 근데 눈이 반짝거리고 피부에서 윤기가 도는 거야. 환한 느낌 있잖아.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어떤 획을 조금 그으실 분이다. 저렇게 사람이 의연하게 와 좋다 이게 아니고 얼굴에 빛이 났어 나는. 그래서 나는 이분은 나중에 정치적인 획은 한 번은 그으실 거야. 난 그렇게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